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원.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네, 갑자기요? 네, 몸이 아프면 가는 곳은 어디죠? 병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떼려면 가는 곳은 어디죠? 주민센터. 네, 자 그러면 시니어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또 은퇴 후에 창업을 고민할 때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자, 바로 여기로 오면 되겠습니다. 네. 시니어 벤처 협회가 되겠습니다. 자, 홍재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홍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께 반갑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멋쟁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 시니어 벤처 협회가 또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니어벤처협회는 네. 2017년도에 중기 벤처부에서 허가받은 그 사단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명태라든가 고령사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네.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그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네. 조기 퇴직이나 네. 아니면 시니어들이 네.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어떤 그 자기의 자비나 이런 것들을 맞이하는 어떤 네. 이런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네. 협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은퇴 후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뭐 이제 알겠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요즘 그 시니어분들이 디지털 쪽에 좀 약해서 그쪽에 좀 집중을 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는 이제 그 세 가지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예. 창업하고 취업하고 예. 네. 이제 생애 설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창업이고요. 네. 창업은 그 아이템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고 네. 디지털도 되고 예. 지식산업도 되고 다 서비스도 되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니어 벤처협회에 대해서 일단은 가볍게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은 이제 어떻게 해서 시니어 벤처협회에 이제 몸을 담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네.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어떤 일을 제가 좀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고민하던 차에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죠.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논술을 이제 2번이나 떨어지고 그래요? 했는데 제 옆에 계신 분 한 번에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시험이 약한지.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커리어 컨설팅 일을 이제 하게 됐죠. 커리어 컨설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일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하면서 있었는데 시니어 벤처협회를 설립하는 멤버로 좀 해보지 않겠냐 제안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동안이신 것 같죠? 그리고 멋쟁이시고 제가 네.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자켓에 여기 행커칩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딱 센스 있게 멋있게. 네. 이제 그러세요? 젊어 보인다는 말씀도 많이 들으시죠? 뭐 조금 젊어 보인다는 얘기는 듣습니다. 네, 많이 젊어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이렇게 설립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와 또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는지 협회 히스토리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뭐 연역이라고 하죠. 네. 네. 협회가 좀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처음에는 좀 쉽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희 그 초창기 멤버들이 4명이 초창기 멤버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구이동에 이제 창업 디딤터라는 센터를 만들고 구이동에, 그다음에 네. 이제 재취업 그 강사 과정, 교육 과정, 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이제 포럼 등등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활성화를 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 사실 이제 디플렉스가 되면서 네. 그쵸. 주춤하게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네.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제 처지에서 제가 협회장을 맡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역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 전에 이제 이 벤처협회 설립하기 전에 직장을 좀 다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대 초반에 이제 그만두시고. 근데 그리고 나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직업 상담사 그 자격증을 따려고 그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신 건 아니잖아요. 글쎄.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좀 헷갈리긴 합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직업 상담사를 첫 번째 땄습니다. 예, 따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땄는데 다니면서. 예, 이제 그 퇴직 후에 중소기업을 땄는데 네. 그 후로도 여러 일을 하면서 그 새로운 관련된 그 공부나 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을 하게 됐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업 상담사는 첫 번째 의미 있는 자격증이고 네. 시니어 벤처 협회에 제가 몸담게 될 수 있었던 첫 단추라고 할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도와주고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상담사 그 직업. 지나가 보니까 그래서 선택된 것 같네요. 그래도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50대 초반에 또 퇴직을 하셨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시다가 일선에서 내려오셨을 때 좀 그때 심경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네. 그때 그런 시기에 나오시면 굉장히 힘드시죠. 뭘부터 어떻게 시작을 할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호기심도 많고 네. 또 배움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편이라 어.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여러 가지 이제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많이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오. 이제 인간관계에 이제 강한 관계가 있고 네. 좀 약한 관계가 있는데 이 강한 관계는 늘 자주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친인척이라 동창, 뭐 직장 동료. 네. 근데 이제 약한 관계는 자주 안 만나도 이렇게 생각하서 연락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2달 동안 뭐 교육을 같이 받았다든가 뭐 전 직장 오래된 직장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군대. 오늘 이제 앵커 두 분 만났지만 또 오늘 헤어지지만 또 저 연락처를 아니까 네. 그때 거기서 이런 분들이 약한 관계입니다. 이런 약한 관계를 뭐랄까 그 커넥티드 온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네.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강한 관계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했던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을 다 그만두셨을 때 이제 좀 막막함이 있으셨을 텐데 네. 없다고 그러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자격증을 딴 게 아무래도 그런 막막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대기업을 3군데를 오. 다녔으니까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커리어 컨설팅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그러네요. 그쪽 갔던 거죠. 그러면 커리어 컨설팅 경험들이 지금 현재 협회를 만들고 창단 멤버로 같이 예,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도 그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네. 상당히 저한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어렵나요? 따는 게? 과정이. 저는 어려웠는데 네. 앵커님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희도 좀 도전을.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1차 시험이고 2차 시험이 있는데 2차 시험은 논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백지 놓고 쓰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개념과 그다음에 이제 암기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2-3번이면 다 합격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가요? 네. 근데 어제 대기업을 이게 3군데에서 또 일하신 경험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울산에 있는 네. H 자동차 오. 네. 거기 첫 직장이었어요.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글로벌 기업. 그렇죠. 그때 이제 지금 있는 분들 다 후배들이죠. 네, 그렇죠. 후배들이 잘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엑셀 프레스토. 예, 그때
그때 이제 미국 수출하는 이제 저는 이제 상용차체 네. 설계 담당자였고요. 네. 네. 예, 이제 거기서 한 1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토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그때 이제 추억의. 수출 나가는 예, 저희 아버지 첫 차여가지고. 맞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마이카 붐이 일어나가지고 예. 굉장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네. 했던 좀 뿌듯함도 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후로 이제 전자회사로 갔죠. 이제 엘사로 갔어요. 엘사로 회사요. 가고. 야, 아이고. 한 번도 거기서 들어가기 이제 힘든. 네. 네. 디지털 셋탑박스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유성 네. 방송이 있으면서 네. 셋탑박스 사업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예. 역량이 다해서 예. 세 번째 유통회사로 갔죠. 근데 굉장히 유명한. G 쇼핑사로 갔습니다. 야. G 쇼핑사요? 그게 그 생긴 지가 물레동에 있습니다. 예, 그게 오래됐나요? 오래됐죠. 한 2000년 초반인가요? 90년대 후반? 97년도인가 설립돼가지고 예, C사하고 처음에 2개 승인 받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담당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마케팅이라면 뭐 물건 파는 것도 마케팅이지만 예. 이 케이블 TV의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리지를 넓히는 거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시청 대역이 좋은 채널에 론칭을 해서 네. 매출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온라인 유통이니까 네, 그런 마케팅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G사랑 C사. 예, 맞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경쟁이 좀 됐나요? 경쟁이 굉장했죠. 예. 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네. 그 매출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유통 산업의 이제 어떤 뭐랄까 매기 효과, 네. 오프라인 유통까지도 자극을 줬고 네. 또 물류 산업에도 엄청난 파격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그때 아주 대규모로 네. 하는 역할을 했고 네. 이제 그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이제 홈쇼핑 일을 이제 많이 해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원조거든요. 홈쇼핑. 저희 나라 와서 벤치마킹을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냐? 그러니까요. 예. 한때 그랬습니다. 후발주자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그게 확대되고 네. 확장성이 어마어마했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저 치킨집이나 삼겹살집이 뭐 상가 하나 건너 한 건물 한 건너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치킨집이라든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저 회장님께서 그 마케팅을 하신 이후에 홈쇼핑 회사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늘었잖아요. 채널 뭐 돌리면은 한 채널 건너 건너서 홈쇼핑, 건너서 홈쇼핑이란 말이 진짜 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채널계 치킨집이다. 할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홈쇼핑이 사실은 시청자들의 이제 시청권 침해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돈의 논리에 그게 이제 맥을 못 추게 되고 사실은 그 홈쇼핑 채널이 많아진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상당 부분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중소기업 유통이나 이런 것도 발전적인 영향 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이 방통위에서 허가를 많이 내줘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된 부분이 좀 있죠. 굉장히 죄송스럽죠. 저도. 네. 우리 저 회장님 때문에 네. 저희 집 가세가 좀 그렇고 어머님이 너무 많이 드라마만 보던 분이 어느 순간 홈쇼핑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갑자기 막 두루마리랑 뭐 무슨 비타민이랑 막 뭐가 쌓여가. 다 우리 회장님 때문이었구나. 회장님께서 홈쇼핑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전에 셋톱박스 사업부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맞습니다. 기반을 닦으신 다음에 기반을 닦았죠. 홈쇼핑으로 딱 건너오신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회장님이 그러네. 몸담아온 네. 그 길에 와. 금간사업, H사 금간사업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통신사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그냥 계속 돈 쓰게 이렇게 만드신 장본인이다. 그래도 어머님들도 즐거움 아니겠어요? 네, 굉장히 즐거워하시죠. 행복해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었죠. 맞아요. 예,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우리 이제 버튼 몇 긍정적인 개로 얘기를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버튼 몇 개로 원하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네. 안방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도 이제 뭐 홈쇼핑에서 이어져서 뭐 라이브 커머스까지 그 문화가 또 확장되고 있고 또 네. 한국이 또 굉장히 라이브 커머스도 참 잘해요. 네. 또 주력해서 이끌어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회장님이 너무 동원해서 회장님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잠깐 밑에 보니까 이건 뭔가요? 이거 앞에. 네. 뭐 이게 무슨 고지서랑 서류 같은데 이게 뭐예요? 좀 옛날 저는 이제 경매사다 보니까 옛날 이런 문서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고소류예요? 굉장히 고소류? 오래된 이거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뭔데요? 이게 네. 아니 갖고 오셔놓고 뭘 건데. 보여주길 그래요. 이게 네. 첫 직장이 월급 봉투입니다. 와. 월급 봉투고요. 예. 두 번째 직장이 월급 봉투입니다. 와. 아니 그 월급 봉투면 그 담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현금도 담아줬고 그거를 거기다가요? 이체했지만 월급 봉투는 이렇게 줬죠. 요즘에는 계좌에 치다 보니까 월급 예. 봉투라는 게 없죠. 없는데 예. 와 월급 봉투가 있었던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절에 보셔도 되죠. 예. 여기에 이제 돈이 직접 들어있는 건 아니고 돈이 처음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예. 어디 담아요? 근데 여기 담을 데가 없잖아. 요거는 고지서. 여기 담아서 들어온.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급여 봉투를 이제 강의할 때는 이렇게 가져가면 MZ 세대 분들은 그쵸. 화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와. 저런 게 뭐야? 이거 저도 얼마인지 저도 보이네요. 야, 이게 금땡 회사 이거. 야,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정말로 아마 저희 제 아버지가 우리 대표님보다 조금 더 연배가 위실 텐데 저희 아버지의 저는 월급 봉투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 대우를 다니셨는데 그때 당시 큰 회사였죠. 네. 근데 노란 봉투를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 노란 봉투를 이렇게 네. 가지고 오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가장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월급 봉투 하면은 그냥 지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전 원 10원 원까지 다 있었어요.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오시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아버지 돈 벌어 왔다 막 그러셨던 네. 우리 이제 기억이 나요. 동료 한 분이 네. 월급 봉투에 이제 현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물레동에 있을 때인데 그 전철역 타러 가다가 이 소매치기 당한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그래서 전재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야, 자 우리 저 타이핑 이 옛날 고서류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프린트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받은 예. 상장이시고요. 정말 예, 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홍재규 회장님. 네. 우수사례 공모전 예, 희망 리턴 패키지. 네, 작년에 여기서, 또 받으신 상장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 시간에 어떤 회장님의 노력의 흔적들이 이렇게 고이 보관이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첫 월급 봉투나 이런 그 합격 통지서를 전보를 이렇게 간직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간직하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이유가 특별한 좀 어떤 특별한 이유 너무 기념하고 글쎄요. 싶으셨겠죠? 네. 저는 이거 말고도 뭐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소장했던 그런 것도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고등학교 때 교복도 가지고 있어요. 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 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또 간직하시면서 나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86년 이게 월급이잖아요. 요때 당시에 물가도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 정도 됐을까요, 월급이? 제가 직장인들이? 이제 네. 그 H그룹 신입 그 그룹 연봉 그 월급이 네.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네,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네. 공장 수당이 이제 또 있어가지고 32만 원 받았어요. 32만 원. 그럼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은 한 5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훨씬 더 그때 당시에? 체감되는 거는 더 크셨겠죠, 그 와. 당시는. 근데 이제 32만 원 받는 게 옛날이 아닙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80년 앵커님. 후반이니까. 예.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맞아요, 진짜 네, 짧은 시간에 맞아요. 참 그 얘기 뭡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얘기예요. 32만 원으로 정말 짜장면 그때 500원, 600원, 1000원 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짜장면이? 10,000원을 가까이 지금 달리고 있다. 근데 이거 오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저는 뭐 제가 고생했다고 할 수는 없고 제가 회사 처음에 들어가니까 저희 선배님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이지 뭐 70년 만에 600불 나라가 이제 35,000불 나라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좀 산다고 너무 어깨에 힘들어하고 그러면 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신 후 일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네. 노력하는 그런 정신적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이렇게 그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저희도 뭔가 이렇게 좀 좋은 뭐 기운도 받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과거를 좀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면서 그만큼 또 현재를 열심히 또 살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지난 3월 5대 협회장에도 취임을 하셨는데 네. 협회장은 또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협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네. 그 총회에서 선출을 하고요. 무기명으로 선출을 하고 네네네. 이제 선출이 되면 이제 중기벤처부에 이제 서면으로 네. 신고를 하고 네.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5대 협회장이시면은 지금 계속 하신 건가요? 연임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가요? 금년에 처음. 처음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설립에서 계속 이제 협회 부회장으로 부회장 여러 가지 되시다가? 이제 분야 맡았었고 네. 이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뒤에 하게 됐습니다. 아유, 별 무슨 말씀을. 말씀을요? 아유, 또 초창기 멤버신데. 자, 협회장이 되시면서 내건 슬로건 네. 참 궁금한데요. 네. 다시 뛰는 시니어. 새로운 변혁의 아이콘. 이렇게 아주 멋지게 슬로건을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선진국 대여를 만든 주역들이 지금 거의 뭐 5060, 네. 뭐 이제 그 내외이신 분들이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어떤 그러게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으시거든요. 네. 젊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량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실력가들이죠. 네. 예, 왜냐하면 성공 체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뭐 아날로그 이거를 전적으로 아우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중장년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분들이 일찍 퇴직을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거는 국가적인 손실이고요. 예, 손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AI 시대이지만 네. 다시 한번 이분들이 AI 시대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다시 뛰는 시니어 혁신의 아이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오, 우리 고도 성장의 주역들이시잖아요. 예, 그야말로 맞아요. 그분들이 또 사실 갖고 있는 이 내공들 정말 사실은 뭐 다시 활동하시면서 정말 맞아요. 그 역량을 또 많이 발휘하실 기회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경험들을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아까운 정도가 네네네. 아니죠. 네. 이걸 또 후배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고, 네. 예, 또 능력을 또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고. 그럼요. 네. 뭐 꼭 국내가 아니면 네. 네. 뭐 개도국이나 네. 이런데 저희 중장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모셔가야죠. 네. 그래서 뭐 ODA라고 그 네. 지원해주는 금전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런 기술과 역량, 경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 범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 또 이 시니어라는 범위가 사실 여러 정의가 각각 또 다르더라고요, 저마다. 맞아요. 네, 시니어 벤처협회에서는 중장년과 또 청년이 함께 활동한다고 하는데 협회에서 정의하는 이 시니어의 개념은 어떤가요? 네, 이제 시니어는 저희 협회는 이제 40세 이상을 시니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젊지 않습니까? 좀 젊죠? 네. 그 우리도 시니어인데요. 저도 시니어. 시니어입니다. 네. 네, 시니어네요. 39세 미만은 주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시니어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두 가지로 나눴을 경우에.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중기벤처부는 40세 이상을 이제 시니어로 정의하고 있고 네.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주니어는 이제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게 이제 주니어고 네. 시니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어진 일을 기반으로 해서 네. 새로운 기회를 아이디어를 확장적인 스코프를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오. 주어지니까 주니어. 그렇죠. 네. 시키니까 어. 시니어. 시-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지금. 아니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래. 시니어는 아, 그치. 더 잘해야 된대. 네.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더 잘하니까 시니어. 어머. 네, 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 요런 머리 내가 되게 좋은데 말이죠. 아.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시니어 협회 이제 하는 일을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저 회장님 벌써 성함 자체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아. 재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하자.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에 시니어들 걸맞는.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쉬냐? 재기하자. 그래서 이제 성함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자, 협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이름이 재기 참 좋죠. 너무 네. 좋죠. 예, 제가 그런 일을 다른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시니어 벤처 협회 말고도 재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주로 재기 쪽으로.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외모도 정말이 네. 계속 참 그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러네요. 재기해야 되는데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협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장년 시니어들이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일을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취창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계획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훈련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청년과 장년이 같이 하는 세대 융합 비즈니스인데 네. 이제 장년들은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많잖아요. 네. 청년들은 아이디어와 디지털이 앞서가니까 청년하고 장년이 융합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도와주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IR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인증이라든가 판로 개척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는 그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정부하고 민간의 중간 역할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거버넌스, 이제 사회적 관계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 주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 요즘 이제 우리가 그 고령화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령화 시대 회장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인구 구조는 이제 막을 물리적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저희 나라가 이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예. 맞아요. 사실은 뭐 꼭 그 특정한 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많은 부분이 다 연결이 됐는데 일단은 선진국들은 특히 미국이나 이제 어떤 자본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이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을 폐지했죠. 영국 네. 이런데 뭐 독일도 이제 그 누구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도 그 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해서 네. 정년을 조금씩 가야 연장,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일방적인 것보다는 청년 세대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고 네.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고령화 시대에 이 대상자분들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이 변한 것만큼 스스로 변할 수 있던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변화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또 최근 3년 동안 소상공인 관련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까 재기라 그랬었죠, 재기. 네, 그 중에 하나의. 소상공인들은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고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재기도 있고, 개선도 있고, 예. 그 다음에 폐업 지원도 있고, 그쵸, 예. 그다음에 역량 강화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분야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영세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생계형이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일을 한 지는 한 5, 6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 지금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제 재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계형이 되면은 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생계형보다는 뭔가 좀 더 사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현역 때처럼 똑같이 일하는 시간도 똑같이 하거나 근무량도 그만큼 많아지면 저는 그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우리나라는 이제 소상공인이 과잉돼 있다는 데이터가 이제 계속 있습니다. 네. 근데 퇴직을 하시면 당장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걸 선택하신 케이스가 많은데 예. 그렇게 하더라도 좀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먼저 급하게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고 네.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율이 높죠. 실패율이 높고 어쨌든 이 아이템 자체가 워낙 세상이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소상공인들도요. 예. 예.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네. 제2의 도전은 좀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어요. 현역 때처럼 치열한 것보다도 네. 좀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나눠주는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뭐 좀 용돈도 조금 벌고 그 정도가 돼야지 뭐 현역 때랑 똑같이 한다면은 너무 고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장님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아니 저는 이제 제2의 인생마저도 생계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근데 창조적이고 이제 좀 더. 그 일이 생계형이고 비생계형 관계 없고 네. 일이 재밌으면 가장 좋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이 재밌으면 네. 덜 안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보다 즐거움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예, 생계도 돈이 안 벌려면 피곤한데 돈이 잘 벌리면 이제 안 맞아요. 피곤할 거란 얼마나 말이죠.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그러네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그래서 이렇게 좀 용기와 희망을 또 가득 주시면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어떤 상들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네. 제가 이제 소상공인 일을 이제 아까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네. 네. 그다음에 서울시의 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세 군데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작년에 세 군데에서 다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근데 이제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걸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전에도 있었어요. 솔직히. 예,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욕심이 있고 제가 이제 관심 있고 하다 보니까 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항상 트리플 크라운이세요. 지금 대기업 3사도 이렇게 한 군데씩 다 그러니까요. 가보시고. 야, 박수 한 번 좀 보내드릴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트리플 크라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뭐 공개된 게 없으니까. 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네. 그 정규리그 우승하고 컵대회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한 거예요. 그걸 트리플이라고 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상공인분들이 컨설팅이나 이제 어떤 솔루션을 찾아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아주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죠. 상황도 다르고 처지도 네. 다른데 네.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저희가 이제 뭐 많이 못 만나잖아요. 이제 꼭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 중에 아까 그 상장 하나 더 보여준 게 그게 그 중에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또 상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보니까 하시는 일이 우리 회장님이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니어 벤처 협회장이시죠? 그리고 네. 소상공인 컨설팅 그리고 또 교수님도 좀 하고 계세요.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교수님이시면서. 스몰 비즈니스 벤처 연구원 대표 그리고 작가. 어머. 네,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수입을 올리고 계신데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너무 많이 하면은 한 가지에 이게 집중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집중을 언젠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한 2, 3년 전부터 이게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나이에 네. 새로운 일이 오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만 말씀대로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본인의 능력이 되면 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또 내한테 딱 와서 했다기보다도 전에부터 해왔던 일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연결이 되고 관련된 일이 하게 된 거지 아주 생뚱맞은 일은 아닙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으시면서 예,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사실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활동 범위들이.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원동력? 글쎄, 뭐, 스스로, 네. 일을 하면서 이제 성취감
많은 분들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네.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거고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는 그 일이 재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재미를 못 느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재미를 못 느낄 때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재미를 좀 느낀단 말이에요. 아, 참 그러시구나. 신기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권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우리 회장님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작가라는 또 이 단어가 굉장히 또 머리에 딱 들어왔습니다. 책을 또 쓰시는 건가요? 저는 딱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네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또 바쁘신 책을 와중에 쓰셨습니까, 우리 네, 이제 회장님? 이 논문으로 다져진 이 그런 것 같아요. 장문 실력으로 어떤 내용을 주로 좀 쓰시는지요? 제가 이제 50대 때 이제 40대한테 쓴 책이 첫 번째 책이죠. 예, 그래서 이제 40대는 많이 바쁘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할 것도 많고 맞아요. 경제 여력도 없고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 보면 10년 후에 정말 그 코피 터지는 일이 생기니까 지금서부터 미래를 위해서 자기 선투자를 좀 해라. 선투자를 해라. 네. 어떤 그 뭐랄까 이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투자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선투자는 투자지 비용이 아닙니다. 근데 네.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들이 40대는 정말 이제 그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변화와 투자 이게 이제 요약이 되는데 네. 이제 변화를 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네.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후에 대지도를 그려라는 거죠. 대지도. 그렇죠, 그렇죠. 대지도를 그려서 네. 그 지도를 서서히 그려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독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행이라는 말은 네. 중국의 소설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네. 말이 걸음을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네. 말이 걸음이 느리지만 네. 게으른 것이 아니다. 이해가십니까? 느리지만 게으른 것이 아니다. 네, 계속 예. 걷고 있으니까 뭐. 예. 그게 독행입니다. 어. 디지털 시대에 독행을 하는 거죠. 음. 내가 느린 것 같지만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예. 너무 독행을 하는 멋진 얘기. 말씀. 네. 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쓴 책이 이제 50대가 40대에 쓴 책. 예.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40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니어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고 좀 좋은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느낌이란 저한텐 느낌이 너무 들었고 와닿았어요. 맞아요. 네. 꼭 40대만 한정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40대니까요. 예. 20대가 그 책을 10번 읽은 친구도 있어요. 아, 20대가요? 예.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네. 여러 네. 분야로 다 읽어도. 아니,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느낀 게 안양교도소 교정위원도 하셨다고요? 오. 예.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정말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요? 안양교도소는 이제 한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재소자분들이 이제 6개월 출소 6개월 전서부터는 이제 출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취창업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안양교도소에 이제 취창업 교정위원을 하게 됐고 네. 이제 그걸 꾸준히 하면서 이제 2019년도에 지금은 이제 교정본부장으로 계시는 이제 신혜룡 교정본부장이 안양교도소장이었었는데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그때 표창을 좀 주신 일이 있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와, 이게 정말 근데 다방면에서 네. 그 교도소는 사실은 우리하고 이제 전혀 모르는 세계잖아요. 맞아요. 네. 모르는 세계인데 저도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우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려면 회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수용을 해서 일을 하는 기업주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분들하고도 만나기도 하는데 네. 참 고맙죠. 그래서 저도 이제 봉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서 많은 걸 이제 배우기도 하죠. 우리 이제 회장님의 정말 인생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요. 단 한순간도 이 첫 봉투를 이제 보여주신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뭐 허투루 보내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정말 늘 도전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좀 변화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방안을 좀 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장년 시니어분들께서 이제 나름 뭐 열심히 일하시고 네. 이제 현역에서 나오시고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시창거라 그래요. 시창거. 카지노에 가면 이제 세 가지가 없어요. 시계와 시계. 창문과 창문. 거울이 없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시창고에 갇히는 거죠. 그 안에 네.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 그거잖아요. 무조건 베팅만 하게 하는 거예요. 예, 돈 쓰는 그 펑펑 쓰는 데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창고를 이제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세 개 말고 또 없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또 뭔가요? 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예.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카지노예요? 예. 카지노에 없는 거? 카지노에 뭐가 있어? 맞추고 싶은데 생각이. 네. 잘 모르겠어요. 돈하고 하게 되면 돈하고. 돈하고 관계된 거. 돈하고 관계된 거요? 현금? 예, 비슷합니다. 거의 한 70점 정도 됐는데 네. 거기는 출금은 가능한데 입금이 입금. 불가능하답니다. 돈만 쓰고 가라는 곳입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그러네요. 참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서 이제 중년 시니어분들이 네. 이 시창고에 갇히면 자기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네. 시창고를 벗어나라.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럼 어떻게 변화할 건데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물론 이제 소상공인분들도 시창고에 갇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못 벗어나고 생각의 틀이 벗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창고를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시간을 쓰고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 새로운 장소를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기 싫어도 변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여기에 방송을 이제 제의를 받고 출연을 했는데 처음에 방송 출연을 받고 이걸 내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할게요 할 수 있지만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장소에 왔고 네. 새로운 시간이고 네. 새로운 분들을 만났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시창가에서 벗어나고 변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거기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새로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창거에 벗어나면 자연적으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나 어떤 기회에 창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네. 저 회장님하고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네. 특히 마지막 해주신 말씀,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도전하지 않으면은 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에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니어분들이 정말 우리 회장님 말 듣고 더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자, 저희 시니어 TV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 힘내고 용기 있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